결혼하신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짝이 여러분과 함께 오래 가시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또 저도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짝을 알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혼하신 여러분, 우리는 관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선수로 살아야지 관중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선수라는 것은 축구를 볼까요? 게임을 이겨야 되잖아요. 경기니까. 골키퍼는 골을 잘 막아야 되고, 수비는 수비를 잘해야 되고, 공격은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부부 여러분들, 부부도 그렇습니다.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으로 살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팀이잖아요. 팀. 축구한 팀, 선수. 두 명이 가진 아내와 남편에 이루어진 한 팀이잖아요. 이 팀은 경기를 하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긴 결과를 가지고 둘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걸 택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걸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손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관객으로 사는 것입니다. 관객으로 살아서 늘 자기 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관객으로 사는 만큼 쉽지만 관객으로 사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가장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가끔 맛있는 밥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짝이 있어요. 근데 그 짝을 살다 보면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도와주는 이 태도는 주인으로 사는 것이고, 허술한 짝을 보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만 하면서 당신 왜 그래 하고 사는 것은 손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사는 것은 아주 쉬워요. 축구 경기할 때 관중들이 손님 사고 샤우팅만 하면 돼요. 축구 선수들은 절실하죠. 강한 상대편 선수들과 우리 팀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골을 넣어야 되죠. 그럼 골을 넣으려고 하니까 골키퍼도 있지, 수비진도 있지, 수많은 골을 못 넣게 한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관객은 그러한 어떤 삶의 진정성, 삶이 힘든 걸 알아가지 않고 공격만 하는 것이죠. 혹은 관객 입장에서 자기 팀이 이기지 못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공격시켜 하는 거죠. 우리 부부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한 행동이 어설프고 짝이 없어요. 항상 빈틈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공격하는 것은 관객으로 사는 것이지 같은 팀워크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한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부는 부부로서 알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 개인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개인으로 살려면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데 부부 사이에서 이 팀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선수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으로 살아보면 쉬운 개인으로. 축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팀으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집니다. 그 팀은. 그러나 개인으로 한 것만큼 편할 수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팀에 따라서 팀이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지 지 혼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팀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결혼하시고 결혼해서 하신 여러분들,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결과치들이, 무시한 결과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있잖아요. 이혼율 세계 1위, 결혼 생활이 가장 불안정한 곳, 가족이 산산이 가족이 다 위험한 곳.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밖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난 밖에서 일할 시간 때문에 애도 조금밖에 낳을 수 없고, 그리고 가족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부부는 뭐죠? 역할이 필요해요. 축구에서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부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요. 자, 축구에서 똑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11명의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골 넣는데 잘하는 사람 센터포드가 되고, 그리고 수비 잘하는 사람은 수비수가 되고, 그 다음 미들필드에 싸움 잘하는 미들필더가 되는 것이죠. 부부도 그런 역할이 있어요. 부부 두 사람이 한 팀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남편이 잘하는 포지션이 있고 아내가 잘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로 만나서 혼자 살 때는 자기가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럼 둘이서 부부로 만났을 때는 조금은 둘이 나눠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 열심히 살아주고 여자는 여자로 열심히 살아줘야 돼요. 여자가 남자 일을 하는 것과 남자가 여자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축구 경기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최고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똑같아요. 남자가 잘하는 일은 여자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잘하는 일을 뭘까요? 남자가 잘하는 일 뭘까? 다 알잖아요. 여자는 힘이 없지만 뭐죠? 남자보다 힘은 없지만 뭐죠? 조용하고 뭔가 알뜰살뜰하게 하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또 남자는 여자보다 힘은 크지만 알뜰살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부로서 가장 최고의 조합을 통해서 부부로서의 강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한 일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 할 때는, 또 내가 잘하는 공간에서 내가 잘한 일 할 때는 자기 짤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짝이 잘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곳에 잘한 곳에 있을 때는 그 사람 잘하면 또 다른 짝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은 둘이 사는 것은 그래도 내 짝 믿고 좀 쉬기도 하고, 또 내 짝 믿고 조금 게으름도 피고, 또 내 짝 믿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팀은 선수예요. 감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팀은 선수. 운동 선수. 선수는 싸움이 있어요. 싸움터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경기 시간, 외적 시간이 있잖아요. 훈련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짝을 홀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는 혼자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짝을 홀대한다는 뜻은
팀 플레이로 선수로 살지 않고 결혼해서도 관객으로 살게 되면 도대체 내 짝이 뭘 요구하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팀플레이 선수로 살게 되면 두 선수가 어떻게 잘하는지 눈치코치껏 해서 몰입을 해서 내 짝이 잘할 수도 도와주고 내 짝이 나를 패스해서 이리저리 패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관객으로 살게 되면 도대체 내 짝이 뭘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불평불만하게 돼요. 자기 짝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짝에 대해서 해줄 줄 모르고 뭔가 해주기만 바라고 돼요. 그러는 순간 자기 짝은 끊임없이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나를 관리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내 짝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 짝은 나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사별도 할 수 있고 이별도 할 수 이혼도 할 수 있고 떨어지게 나가는 거죠. 내 짝은 내가 소중히 간직해줘야 될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삶에 있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짝이 나와 함께 오래 성장해주고 둘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내 짝과 함께 강한 팀을 만들어서 항상 이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주인으로서 몰입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필요한 일을 서로 해주는 것을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떤 공간에서 매스컴이든 교육이든 이런 곳에서 부부싸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부끼리 뭉치게 되면 몰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업 물건 팔아먹을 때 학원 이런 어떤 공간에서 부부끼리 이렇게 엉클어지고 막 해야만이 먹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나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부부끼리 사는 방법을. 그러니 두 부부수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가르치며 몰입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 억울하지가 않아요. 밖의 상황에 대해서 밖의 상황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말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옆에 내 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짝을 함부로 하고 막대하면 내 짝이 참고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내 짝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짝을 사랑하지 않고 내 짝을 막대하면 내 짝은 어느 순간 나를 떠나 사라지는 겁니다. 내 짝을 내가 잘못할 때 하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살다 보면 관객으로 살다 보면 화가 나. 왜 저렇게 못하니 선수로. 우리 경기장에 가서 그렇잖아요. 야구장에 가서 좀 이렇게 1-2고 안타 치고 나가 점수 빼면 못 빼고 스트라이크아웃 다녔을 때 그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 사이도 그래요. 뭔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한쪽이 선수로 살게 되면 한쪽이 관객으로 살게 되면 이 선수에게 뭐다 뭘 다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오류가 생겨요. 나는 관중이고 내 짝은 남편이에요. 내 짝은 선수예요. 관객 선수 막 뭐라 그래.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막. 그러나 이 팀워크는 아까 말했듯이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은 내가 집에서 잘하지 못하고 맛있는 요리와 정성을 다해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짝에게 성장하지 못 어리숙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특히
특히 부부 사이는 매우 가까우니까 사랑 관계니까 많이 감내해주고 감싸줘요. 그러다 보니까 감내해주고 감싸준 사람을 가볍게 보고 함부로 대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내 옆에 내 짝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이 세상의 짝은 함부로 하라는 게 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짝이 겸손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이해해줄 때 뭐가 잘나서 공격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는 그런 오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가.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내 짝을 내가 홀대하면 어느 순간에 내 짝은 내 옆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짝과 함께 한 팀으로서 선수로 살아야 돼요. 관객으로 살지 말고 선수로 살다 보면, 축구하다 보면 서로 알아요. 선수끼리는 정말 힘들어요. 선수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팀이 이기기 위해서 체력을 왕성하게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극복을 해야 돼요. 훈련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로 살다 보면 그 힘든 시기가 와요. 그거는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서 팀워크를 가지고 팀워크 대 팀워크 살아가는 그 공간에 일할 게 있어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부부는 매우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사랑만 이야기해요. 사랑이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도 사랑 이야기, 자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한 사람이 둘이 선수면, 둘이 몰입해 있으면 내 남편 딱하고 내 아내 딱한 걸 알아요. 내가 좀 더 일하면 내 아내가 쉬는 걸 알고 내가 좀 일하면 남편 쉬는 걸 알아서 선수끼리는 그렇게 해요. 축구선수 할 때 그렇잖아요. 내 선수가 좀 더 맛있는 공격을 받기 위해서 공을 받아서 넘어가기 위해 도와주잖아요. 계속 돕고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골을 넣을 때 도와서 골을 넣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라서 혼자 개인 플레이 해보면 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부부로 살면서 많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요.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 어리석은 행동은 둘이 몰입을 해서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차이가 있어요. 한때 어떤 사람은 손님으로 살아보고 근데 주인으로 살면 성장하지 못해.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쪽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받아주고 인내하며 살아간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중에서 둘 다 엉망이 또 있고 그래도 한쪽은 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둘 다 엉망인 사람 둘이 못 살아 이혼할 것이고 그래도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견뎌주는 사람 이 사람 오래 살 것이고 계속 공격한 무지하게 경계한 사람 빨리 대질 것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짝을 소중하게 생각해 줍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 부부로 사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는 이 세상은 아깝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짝이 늘 같이 있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주고 내가 좀 더 일해서 짝을 좀 쉬게 해주고 짝과 함께 내 모범을 통해서 짝이 나를 보고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짝을 홀대하면 내 짝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짝을 사랑하고 내 짝과 같은 플레이를 살게 되면 선수하게 되면 내 짝이 나와 함께 충분하게 백삭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짝과 함께 사는 것이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 질서는 음과 양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여러분 우주의 질서 속에서 짝을 사랑해서 100살까지
행복하게 복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